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오늘은 한국 주식 투자는 역시 안 돼. 주식 투자는 미국의 진리? 사람들의 흔한 착각. 그곳에 수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국 주식 투자와 미국 주식 투자. 요즘은 한국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미국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국 시장, 미국 시장 이렇게 편을 가를 것이 아니라 이 두 시장의 특성을 안다면은 우리가 어디에서든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흔한 착각 속에서 어떻게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주식은 노답이다. 미국 주식이 진리다. 이런 이야기 흔히 들을 수 있는데요. 여기저기 투자 열풍이 불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투자하든 수익을 내면 좋지만 제가 자주 가는 커뮤니티나 여러 군데서 주식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한국 주식 시장에는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이야기가 많은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뜯어 말리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미국 시장에 장기 투자해라. 그리고 지수 ETF에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해라.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제 지인 중에도 오래전부터 미국 지수 ETF에 꾸준히 투자를 하면서 자산을 불려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저 역시 사람들한테 조언을 해줄 때 미국 지수 ETF에 장기 투자하는 거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마음 편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략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도 있고 권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 과거 영상에서도 개별 종목 자신이 없으면 지수 ETF에 투자하는 거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린 바도 있는데요. 어쨌든 미국 주식의 장기 투자, 지수 ETF에 꾸준히 적립 투자하는 거 이것이 진리다. 한국 시장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 과연 다 맞는 말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미국 지수 투자든 개별 종목 투자든 좋다고 생각하고 미국 시장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이 말들, 말을 들어보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미국이 좋은 것은 맞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난 20년간의 성과를 비교해 본다면은 한국이 더 좋았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초로 ETF가 상장된 2002년 이후에 지수 ETF의 성과를 보면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투자 장기든 단기든 성과가 월등하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고 이런 말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것은 착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물론 투자 시기에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언급을 한번 해보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미국이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성과가 월등하다는 건 착각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팬데믹 이후에 코스피 지수와 S&P 500 지수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아직까지 한국의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로 한국 지수 수익률 42.19%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37.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의 성과는 어떨까요? 2021년으로 기간을 좀 더 추려보면은 미국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코스피와 S&P 500 지수 수익률 비교해 보니까 한국은 10.8%, 미국은 19.54%로 미국이 앞서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수 차트 한번 보면요. 한국의 수익률과 미국의 수익률 7월까지는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7월 이후로 한국 지수 하락하고 있고 미국 지수는 그래도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면서 7월 이후로 최근에 약 3개월간 이렇게 수익률 격차가 벌어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월까지는 비슷했지만 7월 이후로 미국과 한국의 상황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는 미국이 승리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장기 투자는 어떨까요? 10년과 20년 장기 투자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0년 수익률 한번 살펴보면요. 2011년 9월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의 수익률을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국이 승리입니다. 2011년부터 사실 미국 주식시장은
역사상 최대의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팬데믹으로 급락을 했지만 팬데믹 이후에 더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2011년 이후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횡보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 투자에 대해서 회의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도 많았고, 저 역시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면서 좋은 시절도 가끔씩 있었지만 대체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었다는 거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미국과 격차를 조금 좁혔는데요. 자, 그렇지만 아직도 미약한 수준입니다. 10년 수익률로 따져봤을 때 한국은 75%의 수익률, 그리고 미국은 278%의 수익률로 미국이 2배가량 더 높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0년 장기 투자는 어떨까요?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장기로 갈수록 미국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렇지만 현실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년 장기 투자 비교해 봤습니다. 2001년 9월부터 현재까지 20년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 한국이 우수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이 코스피고 검은색이 미국 S&P 500입니다. 자, 그런데 코스피 2000년대 중반에 강하게 상승했다가 10년간 횡보 조정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팬데믹으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중반 글로벌 호황기에 꾸준히 상승했고 금융위기로 내려오고 또 10년간 꾸준히 올랐고 팬데믹으로 살짝 빠졌지만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수익률을 높이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우리가 앞에서 10년 수익률로 확인했던 장면인데 20년 동안 수익률을 비교해 보니까 한국은 462% 그리고 미국은 274%의 수익률입니다. 자, 한국이 2배가량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지수에 투자했을 때는 어땠을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흔히 미국에 투자할 때 장기적으로 지수에 투자하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자, 20년간 지수 ETF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대표적인 ETF인 스파이 수익률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 지수 ETF인 코덱스 200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코덱스 200의 경우에 상장일이 2002년 10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파이와 코덱스 수익률 비교를 2002년 10월 이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스파이 같은 경우 이렇게 오르다가 금융위기 때 좀 떨어지고 그래도 꾸준히 계속 올라서 자, 보면은 44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S&P 500 지수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코덱스 200은 어떨까요? 코덱스 200 같은 경우도 상승하다가 금융위기 때 떨어지고 그리고 횡보 조정하는 국면을 보였지만 자, 그래도 꾸준히 서서히 상승했던 모습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무려 651.98%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려 스파이보다 200%나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다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20년 동안 만약에 지수 ETF에 투자했다면은 스파이보다는 코덱스가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0년에서는 코스피가 S&P 500에 비비지도 못할 정도로 약한 모습이었지만 20년 장기로 봤을 때는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과 한국 시장 시기에 따라서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자, 둘이 2승 2패였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장기 투자는 미국이 진리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이게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틀린 말이었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지수 상승률 봤을 때 한국이 더 높았고 코덱스 200 지수 ETF 수익률로 따져봤을 때는 S&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보다 무려 200% 정도 수익률이 더 높았다는 겁니다. 자, 물론 최근 10년 동안은 미국이 압도적이었지만 또 최근 2년간은 한국의 수익률이 더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 수익률은 미국이 더 높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은 엎치락 뒤치락 한다는 거죠. 자, 시기적으로 수익률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미국과 한국 매우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좀 더 장기적인 시계열로 봤을 때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자, 20년 장기 차트 한번 살펴보면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차트가 미국 같은 경우 밑에 검은색입니다. 꾸준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꾸준히 우상향을 한다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굴곡이 심합니다. 특히 금융위기하고 팬데믹 때도 더 그렇고요. 금융위기 때하고 팬데믹 때 더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자, 그런데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빠르게 올랐다가 횡보를 10년 동안 했고, 그리고 최근에 팬데믹 이후에 빠르게 올랐죠. 자, 계단식 상승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올랐다가 금융위기 때 좀 떨어졌다가 다시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자, 언덕을 오르듯이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20년 장기 시계열에서만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장기 시계열이 아니라 지난 2020년 이후 팬데믹 이후의 흐름입니다. 자, 팬데믹 이후에 미국과 한국 동시에 빠르게 회복한 뒤에 횡보 조정을 거쳤습니다. 자, 그러다가 횡보 조정을 거치다가 한국 증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지금 또 횡보 조정 거치고 있는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국은 지난 2년 차트만 보더라도 지금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빠르게 상승하고 잠시 쉬어가는 듯 하다가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꾸준히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자, 20년 차트하고 2년 차트하고 흐름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 전략이나 투자 시기에 따라서 수익률이 큰 편차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9월에 투자를 시작을 했다 봅시다. 자, 그래서 이때 한 2달 정도 마음고생 횡보하다가도 한국 주식시장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수익률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횡보 조정을 했지만 미국보다 수익률이 좋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미국에 투자했다면 그냥 한국보다 이때 상대적 박탈감을 좀 느낄 수 있지만 미국이라는 자, 세계 1위 국가, 미국 시장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버틸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꾸준히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올해 1월이나 2020년 연말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던 사람을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자, 미국 지수에 투자한 사람은 꾸준히 계속해서 올라서 지금 약 20%가량의 수익을 올리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한국에 투자한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잠깐 오르다가 횡보 조정을 거치면서 자,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수익을 얻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자, 미국 투자를 하는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 박탈감 많이 느낄 것이고, 역시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 시장 변동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투자 전략, 투자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미국보다 성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자, 한국 시장은 단기든 장기든 계단식 상승을 보여줍니다. 이런 패턴과 관련해서 사실 제가 과거 영상에도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가장 관련되는 영상이 채찍 효과 영상이고요. 자, 그리고 이머징 마켓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한국 시장에 투자한다면은 투자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남들 다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올해 1월에 고점에 물린 사람들 지금 마이너스 돼가지고 1년 동안 마음고생 엄청나게 심하게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때 그냥 한국 주식 투자 안 하고 삼성전자 안 사고 그냥 미국 지수에 투자했으면은 20-30% 이상 수익 냈을 건데, 이러면서 상당히 상대적 박탈감에 갇히고 한국 시장을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한국 시장은 투자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들 수가 있겠죠. 투자 타이밍은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자, 지수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별 종목도 사실 뭐 타이밍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편하게 좀 더 투자한다면은 자, 지수에 투자하는 건데, 지수에 투자할 때 타이밍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타이밍을 언제 투자하면 가장 최적기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자,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시장은 어떻습니까? 중간중간에 기복은 있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뭐 지난 20년 차트만 봐도 그렇게 상승을 했죠. 자, 언제 투자하든 타이밍과 크게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투자를 한다, 1년 이상 투자를 한다 그러면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덜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상승에 대한 믿음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무너진다 이런 생각 잘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미국 시장은 강하다. 자, 미국 시장에는 전 세계 유동성이 공급된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사람들은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꾸준히 계속 올라가는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버티기가 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바, 주식시장에 신경 쓸 여력이 없고
지수 투자를 한다면은 미국에 투자하는 편이 정신 건강에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주식 투자에 신경 쓸 여력이 별로 없고 잘 모르면 지수 투자한다면 미국에 투자하는 편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식 경제 공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주식 수익률 더 높이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찾는다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한국에 투자하는 거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의 계좌를 위한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자, 매매를 자주 하지 마십시오. 괜히 수익률 깎아먹고 손해를 보는 가장 큰 원인은 잦은 매매에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고요. 자, 자주 매매를 하면 손해다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검증이 됐고 계좌 분석에서 이런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장기 투자한 사람들은 수익률 47%, 단타한 사람들은 수익률 17%밖에 안 된다. 결국에는 매매 더 적게 한 사람들이 수익률이 더 높았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 연령대별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전 연령대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계좌는 18세 미만의 어린 자녀들의 계좌였다는 겁니다. 사실 어린 자녀들의 계좌 부모가 개설을 해줬겠죠. 자, 부모가 개설을 하고 나서 이 자녀들이 트레이딩을 했을까요? 그냥 가만히 놔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묵혀놨다는 거죠. 갈만한 주식을 사서 묵혀놨더니 수익률이 가장 높더라. 오히려 20대와 30대는 마이너스 수익률, 그리고 수익률이 제일 낮았습니다. 트레이딩을 가장 많이 했고 회전율이 높은 연령대일수록 수익률이 낮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갈만한 주식 사놓고 기다리면 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자주 말했지 않습니까? 2차전지 전망 좋고 그런 거는 붙들고 가고 주도주다. 자, 그런 것들 보면은 최근에 어떻습니까? 최근에 매우 성과가 좋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성과가 좋은 시절이 있으면은 횡보하는 구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는 거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사놓고 자기 할 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의 자산은 늘어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